입냄새 신경 많이 쓰이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입냄새 때문에 신경을 쓸까봐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입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가 썩어가지고 황화물로 바뀌는 반응이에요. 위장관에 문제가 있어서도 역류해서 냄새가 날 수가 있고, 신장이나 갑상선 문제 때문에 전신 질환으로 오는 또 입냄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 축농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녹냄새가 또 입으로 넘어와서 입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는 좀 특이한 게 직접적인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코의 기능이 떨어지면 자꾸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이 자꾸 마르게 되고, 입이 마르면 입 안의 면역 물질의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입냄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입안 음식물 찌꺼기가 부식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입냄새가 심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구강 청결제를 아무리 써도 자꾸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금방 세균은 또 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전신질환도 문제가 없고 나는 열심히 구강 청결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입냄새가 계속 난다. 그러면 코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입냄새, 코에서 직접 나는 냄새가 입으로 날 수도 있고, 코 때문에 자꾸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입에서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요. 둘 다 부비동이라는 곳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비동은 코 주변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인데요. 코와 더불어서 공기 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코와 부비동에는 하루에 1리터 이상의 분비물들이 분비가 돼서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이렇게 소변시켜주는, 또 공기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부비동이라는 공간으로도 공기가 잘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렸다거나 알레르기 비염 또는 코 안에 물혹이 있다든지 여타 다른 이유 때문에 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부비동으로 가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코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또 입냄새까지 날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후비로라고 해서 축농증농이 목으로 타고 넘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 냄새가 더 심해지게 되겠죠. 이게 코에서 나는 냄새가 입으로 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코에서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공기 조절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내가 입으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말라서 꼭 물을 마셔야 된다. 아니면 내 아이가 자꾸 엎드려서 잠을 자려고 한다. 아니면 자꾸 손톱을 깨문다. 실은 이런 것도 입으로 숨 쉬는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 입이 말라버리면 입안의 면역 물질이 활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입안에 세균이 많이 번식하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신 질환의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냄새는 거의 대부분 코하고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코 문제 전에 일단 전신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죠. 대사 이상이 있는지,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양방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한약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전신질환을 좀 다스려보는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전신질환이 꼭 내과 질환뿐만 아니고 스트레스하고도 관계가 깊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되면 타액 분비가 줄기 때문에 입으로 꼭 숨을 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위산 역류가 정말로 원인이 돼서 나는 냄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위산 역류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소화기 기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신질환과 위장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 치과질환과 코질환. 치과질환은 당연히 치과를 가거나 스케일링을 해야 되겠죠. 이제 코질환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부비동으로 공기가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입냄새를 유발하느냐 마느냐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저희 코스모 한의원 네트워크에서는 부비동으로 공기를 보내는 방법으로 비강 사열과 비강 약침, 그리고 비강 습부요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비강 습부요법은 쉽게 얘기하면 배농요법이에요. 부비동으로 공기가 못 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부비동 속에 분비물이 가득 차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은 부비동 속에 있는 분비물을 빼내야 공기가 들어가든 말든 할 수가 있어요. 비강 습부요법은 부항요법을 비강에 맞춰 계량을 한 것인데요. 공기의 음압을 이용해서 부비동 속에 있는 농이 스스로 배출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강 사용과 비강 약침 방법은 일단 부비동의 공간이 확보가 된 다음에는 부비동으로 들어가는 공기 통로가 잘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비강 속에 부비동으로 통하는 공기 입구까지의 길을 원활하게 열어주기 위해서 부어있는 점막을 사열을 해서 공기길을 확보해주는 요법이 비강 사열 요법이고요. 비강 점막 내에 노폐물이 많을 경우에도 이 부기가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비강 약침은
비강 점막 내 노폐물들을 잘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수의 약침이고, 이런 약침을 실제로 점막하에 주사했을 경우에 많은 노폐물들이 빨리 배출돼서 비강 점막의 재생을 잘 돕게 됩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원인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구강청결이에요. 치실과 치간 칫솔은 안 써보면 잘 선뜻 손이 가지 않는데, 실제로 만성 구강 질환의 대부분을 칫솔만으로 막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과 치실도 꼭 써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물을 좀 잘 마셔서 입이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코로 유발되는 입냄새를 막기 위해서는 감기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기와 더불어서 축농증까지 발전해버리면 냄새가 더 독해지는데, 축농증 농이 뒤로 흘러내리게 되면 이 편도까지 붓게 돼서 편도 결석 생기면 냄새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감기부터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감기가 아닌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또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지 않게 집안의 카페트를 좀 치운다든가, 애완동물의 털을 좀 잘 관리를 해준다든가, 가습기를 쓰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도 입냄새 방지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장질환은 역류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유산 역류와 입냄새뿐만 아니고 이러한 식습관을 가지시면 대사이상증까지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전신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 당뇨가 있다거나 신장질환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입냄새가 일종의 중요한 신호등이 될 수가 있겠죠. 입냄새가 좀 심해진다? 실제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몸 일부분에서는 대사 이상이 더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냄새를 일종의 신호등으로 생각하셔서 당 관리나 아니면 신장의 어떤 기능 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입냄새의 기준에 비추어서 더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